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 스튜디오의 라큐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비교에 이어서 저를 찍고 있는 파나소닉 루믹스 GH7, 소니의 GV-E1 두 개의 카메라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오토포커스와 저조도 테스트, 아웃포커싱 심도 비교도 한번 보시고요. 손떨방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포 센서와 풀풀 센서를 비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니 크롭 바디가 있었더라면 두 개를 한번 재밌게 더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AF가 빠르고 정확한가, 그리고 저조도에서 누가 더 노이즈가 없이 화질이 좋은가, 둘 다 조리개 4mm에서 2.8 최대 개방이 가능한데 둘이 아웃포커싱은 어떤 게 더 심도가 얕게 되는가, 지금 말하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의 느낌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손떨방도 과연 누가 더 짐벌스러운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오토포커스 AF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GH7의 AF는 이제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빨라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소니 지금 GV-E1 AI AF가 들어왔죠. 그래서 소니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GH7이 상업에서 못 쓸 정도로 AF가 느리거나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파나소닉은 AF가 별로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기술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승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소니의 이 GV-E1이겠지만 파나소닉의 AF도 이제 믿음직스럽고 빠르다. 그리고 저조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확실히 물리적인 센서의 크기 차이로 풀프레임 센서의 GV-E1이 승입니다. 노이즈가 더 적고 같은 ISO 상이라도 확실히 풀프레임의 빛이 조금 더 밝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GH7은 한 3200부터 노이즈가 점차 더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6400까지는 어떻게든 다빈치 리졸브 같은 애들을 통해서 노이즈 리덕션을 걸어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GV-E1은 듀얼 베이스 ISO가 12800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승자는 GV-E1이고요. S로그3인 상태에서 12800이면 기본 상태에서의 듀얼 베이스 ISO는 16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과 1600. 그리고 GH7은 안타깝게도 없고요.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촬영 환경이나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촬영 환경이 천차만별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어두운 환경에서 많이 찍는다 라고 하시면 GH7을 들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GH7보단 FX3를 들고 가야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간혹 가다가 야외 밤씬 조명을 치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조도에 강한 FX3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조도의 환경에서 많이 찍게 되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 환경이라면 저는 그냥 빛은 그다지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심도 확실히 그것도 소니의 승이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마포의 단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똑같이 조리개 2.8, 2.8인 상태에서 밝기는 비슷하나 심도에 있어서는 거기에도 곱하기 2가 돼서 풀프의 GV-E1 2.8의 지금의 심도가 여기 마포에서는 5.6의 심도와 똑같은 거겠죠. 마포의 심도가 아예 없진 않아요. 단렌즈 뭐 f1.7이나 뭐 0.9 그런 렌즈를 쓰면 충분히 심도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확실히 심도에서 유리한 건 GV-E1이 되겠죠. 그리고 손떨림 방지는 어떠셨나요? 확실히 GH7의 승리입니다. GV-E1 같은 경우는 크롭이 안 되는 상태는 일반 스탠다드 모드일 때거든요. 그거는 그냥 미세한 이런 손떨림만 방지해 줄 뿐 그렇게 많은 차이를 두진 않아요. 하지만 액티브 모드를 하면 아마 10%의 크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티브 모드도 괜찮은 편이나는 크롭이 되지 않은 상태의 손떨림 방지가 더 좋다. 그리고 여기 GV-E1은 유일하게 또 소니의 라인 중에서 다이내믹 액티브, 동적 액티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롭이 더 되면서 손떨림을 많이 방지해 주지만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화면이 좀 어색해지고 왜곡이 생겨요. 그런데 GH7의 이 손떨림 방지 스탠다드 하이 모드를 보시면 그다지 왜곡되는 느낌이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손떨림 방지가 되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에 있어서는 역시 물리적으로 센서가 더 작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가 많이 더 유리한 GH7.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GH7이 여러 가지로 다 졌는데 그럼 GH7을 살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GH7은 역시 그건 것 같습니다. 색감 그리고 브이로그를 만약 찍는다면 손떨림 방지 그리고 가벼운 렌즈의 무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은 힙합 느낌, 힙합 뮤비의 느낌이나 그런 거는 FX3가 좀 더 어울릴 수 있다면 GH7은 피부톤을 좀 하얗게 만들고 화사하고 청량한 그런 뮤비를 찍는다거나 특히 뭐 여자 뮤지션의 밝은 피부톤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확실히 GH7이 첫 시작점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FX3로 후보정으로 해서
보완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GH7이 그런 색 보정에 있어서는 손이 덜 가게 되겠죠. 이 둘 중 하나의 카메라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촬영을 할 거냐, 거기가 어두운가 밝은가, 청량한 느낌을 내보고 싶은가, 약간 거칠은 다큐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가, 그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렌트하시면 돼요. 풀프레임 센서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마포를 얕잡아 봤어요. 워낙 물리적으로도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진짜 취미용으로만 쓸 수 있지 뭐 쓸 수 있겠어? 했지만 제 주변에 뮤직비디오를 찍는 친하진 않지만 그 뮤지션도 GH5 그 카메라를 쓰고 있다고 해요. AF도 잘 안 되고 꽤 옛날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게 마포 바디로 찍은 거를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멋있게 촬영하고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GH7을 용기 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H7은 정말 좋은 바디다. 마포 센서도 충분히 좋다. 제 결론은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킬 스튜디오의 라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